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안녕 MBC 충북을 통해서도 이 시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1, 2부 모두 더 인터뷰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1부 더 인터뷰에서는 총선 예비 후보 중에서 허창원 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구 예비 후보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허창원 청원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입니다. 네. 뭐 그 전에 저희가 한창 용호상박 코너로 자주 그래도 네. 정기적으로 좀 뵙다가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네, 여느 후보들이 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신없이 보내고 있고요. 그 네. 지역 주민들 만나고 또 인사하고 정책도 이야기할 자리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정말 정신없이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설 명절 연휴도 지났는데 물론 이제 정치를 뭐 10년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총선을 앞둔 이번 설 연휴 지내시면서는 뭐 소회랄까요? 느낌도 조금은 여느 때랑 좀 다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보게 돼요. 일단은 좀 다르죠. 다른 느낌인데 네.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면접 보고 네네. 어느 후보가 이제 경선에 참여할지 뭐 여러 가지를 진행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떤 뭐 연휴 기간 내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하다가 정신없이 네네. 지낸 것 같아요. 이제 청원구는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있는 또 그것도 5선 의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후보들로서는 일단은 그 자체가 큰 뭐 허들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뭐 클린스만 감독 얘기에다가 경쟁력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제 지역민들 만나시면서 결국 이제 허창원 예비 후보의 경쟁력은 어떻게 설득을 많이 하셨었습니까? 일단은 젊은 친구가 열정과 패기가 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도의원을 하면서부터 또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발전 방향 또 전략들이 준비가 됐다. 그리고 좋은 정치라고 제가 이제 브랜드를 갖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꼭 네.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하고 싶다. 예. 기존의 정치가 정말 신문 날 정도로 지금 뭐 무관심이거든요. 아예 네네. 관심 자체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짜증 나시고 그걸 보는 것 자체도 힘드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정치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젊은 정치인이 펼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지역민들도 어떤 의견들을 많이 좀 주시던가요? 그래도 원래 있던 구간이 명간이지가 많던가요? 아니면 그래도 한번 새로운 인물 기대해 봅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좀 주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청원구에 후보가 이제 저 말고도 여러 명이 이제 많으시죠. 움직이고 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젊은 친구가 해도 되겠네.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오히려. 예. 기회를 줘도 되겠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 변재일 의원님이 지금 현역 의원님이신데 굉장히 이제 많은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역량이 충분하시지만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 네네.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줘서 지역 발전과 정치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여론이 제가 이렇게 만나본 분들은 10명 중에 한 7, 8, 9분 네. 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약속, 공약이겠죠? 좀 주장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일단은 그 여러 후보들이 저마다의 공약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네네. 이미 작년 8월 말서부터 제가 갖고 있는 공약들을 말씀드리기 예. 시작했는데 저는 정책 선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미리 공약을 말씀드려서 지금 후보들이 공약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네. 저는 이미 8월 말서부터 제가 갖고 있는 공약들에 대해서 도의원 때부터 또 그리고 청주시장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갖고 있는 공약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적인 공약이 이제 우암 내덕동 율량 사천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권에 대한 청주농고 이전 문제를 제가 네네.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청주농고가 2013년도, 2023년도 기준으로 인구가 그냥 학생 수가 935명에서 686명으로 30%가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원은 출생아 수하고도 비교가 돼요. 예, 그때 예. 2013년도 학생들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65만에서 70만. 그리고 2023년도 학생들 출생학습 기준을 보면은 45만에서 50만. 그러나 이 재작년에 이제 25만이 깨졌거든요. 그렇다 보면 고등학생 수가 2013년도 기준으로 한 190만 됐고 예. 2023년도 기준으로는 한 129만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쯤 갈 때 네. 되면 60만 70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큰 단위 숫자를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네. 그 전에 그 청주농고 900명대에서 600명대 네네. 사실은 그렇게 들으니까 더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렇죠. 와닿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10년 후에 청주 농고가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제가 이제 교육청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으로 한 1,000억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과연 리모델링비로 1,000억을 들여서 그 안전성과 아이들의 노후한 경쟁력을 확보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오창의 농업기술원 인근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농고만의 경쟁력을 확보해 줄 것이냐라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충청북도 농업기술원과 청주 농고가 연계가 되고 그리고 스마트팜이 그 인근에 연계가 된다면 청주 농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봐지고요. 네. 그러면 그 부지가 지금 61,4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부지에 우리 그 구도심권 그리고 청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문화 그리고 의료 뭐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된다면 구도심권의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때 이제 8월 말에 네네. 제가 이미 공약으로 말씀드렸고 그 예. 이후에도 이제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와 그 청주공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상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오창의 이제 셀럽시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약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름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네, 들어오는 셀럽시티. 셀럽시티 오창. 그래서 지금 작년에 도심융합 특구라는 그 특별법이 생겼어요. 예. 이거는 어떤 특별법이냐면 산업과 주거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 지역을 정부에서 특별하게 육성하겠다라는 특별법이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창보다 더 적합한 도시가 전국에는 없다고 보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주거, 문화, 복지, 산업이 연계돼 있다. 오창은 아시다시피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그렇죠. 국가 첨단 전략산업 지역의 방사능 가속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산단이라 이런 부분들이 예. 굉장히 이제 늘어나면서 산업은 누가 뭐 이야기해도 예.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으로 오창이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주거도 이미 이제 7만 명의 지역 주민들이 되다 보니까 대읍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화나 복지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비해서, 예. 좀 어울려져서 도심융합 특구로 지정이 돼서 전국 도시의 리더 등의 리더. 그래서 네네. 리더 도시 셀럽시티. 그래서 제가 지금 단어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오창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특별법으로도 만들어졌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셀럽시티라는 표현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예. 부산의 센텀 이지구 같은 경우. 예. 그 예를 들면 지금 거기서 계획한 거는 국비약 5천억 정도를 받고 전체 사업비 1조 5천억짜리 사업을 해서 센텀 이지구를 도심융합 특구로 만들겠다라는 네. 그 계획에 해서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산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도시를 갖다 놔도 오창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있는 만한 도시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의 잠재력이 충분히 충분하죠. 있다. 예. 근데 교통 인프라도 공항을 중심으로 한 예. 오송역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오창이 갖고 있는 뭐 복지나 문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도심융합 특구 지정을 통해서 셀럽시티를 만든다면 지역 주민들 또 청주 그리고 또 미호강을 주변 인근으로 한 그런 부분들이 채워진다면 네. 청주가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물론 청원구가 제일 혜택을 많이 볼 것이고, 그래서 예. 셀럽시티라는 부분이 그냥 이렇게 단어만 들어서는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네네네. 그러한 알겠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 보면 저는 굉장한 네.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역민들께 네.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됐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실행하고 실천하려면 이제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당내 어떤 허들도 넘어야 하고 또 본선에서도 또 네.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야말로 뭐 정치 지형이 뭐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원구 같은 경우 안 그래도 후보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뭐 개혁신당 제3지대 그리고 조국신당도 이제 출범을 한다 그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표가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신당 같은 경우 특히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뭐 출마를 좀 용인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급력이 크지 않을 거로 봐요. 조국 신당이 조국 신당이든 개혁 신당이든. 개혁 신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양쪽 진영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양쪽의 진영이 정말 팽팽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대립되는 구도 속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나오지만 이 구도가 깨지면 한쪽에 무너진다라는 균형의 추가 무너진다라고 지지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개혁신당이나 조국의 신당이라든가 뭐 여러 여타 신당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거로 본다. 그러니까 양쪽의 진영이 지금 한치도 물러날 수 없다. 여기서 물러나면 윤석열 정권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지지자들 또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혁신당이나 조국신당 쪽에 관심은 가지만 표로 연결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벽이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하면 뭐 저희가 뭐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숫자로 양 진영이 3씩 있고 중간에 한 4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보통 그냥 크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지금 청원구 같은 경우도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장성남 전 국민의당 청원구 지역위원장이 이제 등판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뭐 어찌됐든 실제로 구체적인 인물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3, 3 말고 가운데 4가 어찌됐든 그런 이유로라도 물론 양쪽으로 다 흡수가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도 또 파급력이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청원구도 그렇습니다만 민주당 내 뭐 다른 지역까지 좀 넓혀서 얘기해 본다면 결국 당내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는 공천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서 좀 불만을 품은 인사는 뭐 결국은 개혁신당이라는 제3의 지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이 되죠. 네. 그러나 그렇게 가신 분들이 당선권에 있느냐라는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간 분들이 당선권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엔 당선권이 없다라고 하면 그 투표하는 성향들이 양쪽 당도 싫어서 여기를 찍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당선되지 않을 거라면 당선되는 쪽에서 양쪽 진영에서 어떤 후보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표심을 바랄 것이냐라는 표심이 크기 때문에 개혁신당이라든가 뭐 장성남 후보도 제가 계속해서 만나고는 있지만 그 후보님은 굉장히 좋으신데 어쨌든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파급력은 적어도 청주권, 충북권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후보들은 낼 수 있을 거예요. 후보들은 낼 수 있지만 그 후보들을 통해서 어떤 균형의 추가 움직일 정도의 파급 효과는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청원구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오랫동안 이제 유지를 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이른바 험지가 아니라 우세 지역이라고 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반면에 수성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변수 같은 것들이 생길 때 결국은 좀 위험하다 또는 영향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허 전 의원님 말씀으로는 뭐 그런 거에서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세 그러니까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그래도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니 그런 판단이신가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네. 양쪽 진영에서 개혁신당이나 여타 신당을 통해서 큰 파급폭탄은 없겠지만 민주당이 수성을 할 것이다라는 시각은 달라요. 그거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지금 계속 중도층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하나 아니면 너희들이 잘하나를 유권자들이 보고 누가 있는 잘하나? 건데 예. 기존에 해와서 여기가 청원구 쪽에 민주당 세가 좀 세다. 이건 지금 제가 보기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저는 예.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금은 겸손하게 저희가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지역 주민과 국민께 누가 달 어필할 것이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진심을 보여주느냐의 싸움이지. 지금 민주당 세가 저기 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 전에도 어제도 이제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약간 나왔지만은 상당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등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조금 더 겸손하게 국민들께 정책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 공천에서 잡음이 없어야 되고 국민들이 말하는 시스템 공천, 쇄신하는 모습 그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외부 변수보다는 내부적으로 민주당이 국민들께 변화하려는 의지 그리고 쇄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겸손하게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의 진심에 다가가느냐 네. 저는 이게 중요한 거지 예. 외부 문제는 사실은 저는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네. 항상 내부에서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겸손하게 쇄신하는 네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허창원 예비후보는 전부터도 계속해서 정책을 통한 정치를 주창을 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같은 지역구 같은 또 당내 예비 후보들께 정책 토론회도 아마 제안을 하셨던 네,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성사가 됐습니까? 그게 한 번도 된 적이 쉽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예. 변재일 의원님이고 다른 후보들이고 예. 정말로 지역 주민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저 친구가 펼칠 청원구의 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를 참 잡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깜깜이 선거가 안 되지. 네네. 아니 어느 후보가 나왔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사실은 지금 정치가 이렇게 혐오스럽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어느 후보가 나왔는지 사실은 관심들을 잘 안 가지셔요. 그러면 저희 같이 신진 후보들은 정책을 통해서 과연 당신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지역 주민들이 삶이 어떻게 나아집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무대가 저희들한테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그러한 무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러한 자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네임밸류 이름값만 가지고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네.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가 5선 의원의 변재일 의원님은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은 언론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면 정책을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친구가 일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면 네. 그건 선순환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도 좋아지고 정치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에 제가 정책 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제안은 했지만 성사된 데는 아직까지 예. 없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이제 청원구로 좁혀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원팀입니까? 원팀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후보들한테 제가 그 이야기는 해보지 않았지만 저는 원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삶이 좀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지금 최악인데도 언론이나 어디서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야당이 과반수가 안 됐을 때 그런 이야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언론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것이 문제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꼭 과반수가 돼야 되면 제가 됐든 다른 후보가 됐든 그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으로다가 획득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 대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원팀으로는 갈 수 있다라고 봐지고 네. 저 개인적으로 원팀으로 가야 되고 그 후보가 꼭 당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누가 확보해야 되든지 된다. 간에.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딱
20초 정도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 짧게 좀 듣겠습니다. 시간 금방 갔어요. 네, 신인으로서 총선에 이렇게 뛰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알리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좀 많이 좀 귀담아 좀 들어주시고 허창원이라는 친구가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많이 좀 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구 허창원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